보신 것처럼 KB증권이 판매한 해외 부동산 펀드의 손실 우려가 불거지자 다른 쪽으로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최근 수년간 해외 부동산 펀드에 워낙 많은 투자금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위기가 전체로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입니다. 손석구 기자와 이 부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손 기자. 네. 먼저 앞서 좀 봤습니다만 KB증권 쪽부터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죠. 네, JB 호주 NDIS 펀드라는 상품인데요. 예. 현지 호주 투자사인 LBA 캐피털 측이 약속한 대로 장애인 임대 아파트에 투자를 하지 않고 대출받은 금액을 일반 토지를 매입하는 데 사용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현재 투자금이 3,2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10%는 손실 위험에 놓여진 상태고요. 사전 실사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현지 관리가 허술했다라고 보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사태가 다른 데에서 또 판매되고 있는 네. 또 다른 해외 부동산 펀드 쪽으로 좀 번지는 것 아니냐라는 건데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가입한 혹시 해외 부동산 펀드에도 문제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감이죠. 예. 이번 KB증권 사례 이전에도요. 신한금융투자가 판매했던 해외 부동산 펀드도 약속했던 원금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논란이 불거졌죠. 예. 최근 수년간 해외 부동산 펀드를 보면 안전하면서도 쏠쏠한 수익을 올리는 투자 상품으로 각광받으면서 보시는 것처럼 투자금이 올해 50조 원을 넘어설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서 알아본 KB증권이나 신한금투처럼 좋지 않은 사례들이 연달아 터지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송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뭐 50조 원이 넘게 투자가 됐고 네. 문제가 생긴 거는 뭐 2억 개 정도밖에 없다 보니까 네. 일부를 가지고 이제 전체를 너무 지나치게 불안하게 판단하는 침소봉대하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 정말로 이게 뇌관이 터질 위기에 있는 건지가 좀 궁금한데 전문가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복수의 전문가들과 이 문제를 놓고 얘기를 해봤을 때는 일단은 지금 상황만 놓고 본다면 자칫 몇 가지 사례들을 가지고 좀 침소봉대할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앞서 이제 해외 부동산 펀드에 50조 원이 넘게 투자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50조 원을 뜯어보면 절반 이상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채권에 투자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소봉대할 게 아니라 좀 더 내밀하게 위기를 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다음으로 짚어볼 부분은 아마도 해외 부동산 시장 자체에 대한 전망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해외 부동산 투자 가치가 고평가됐다라든지 아니면 시장이 이미 정점을 찍고 꺾이는 시점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될 텐데 여기를 놓고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아직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어느 한 방향으로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시점이고요. 다만 이제 펀드 운영이라든지 관리에 있어서는 구멍이 생기고 있다 이런 우려들은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펀드들이 최근 들어서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운영 능력이 떨어지거나요 아니면 경험이 부족한 이런 운용사들이 상당수 시장에 진입하게 되면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문제를 일으킬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송 기자 수고했습니다.